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키 교육자가 알아야 스키 이론 및 기초 강습법 교육 세미나 담당하게 된 78대 학생위원회 훈련지원팀 부위원장 홍익대학교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홍익대학교 스키 보고 75대 때 한국대학 스키연맹 데몬스트레이터 팀 임원으로 활동을 했고 홍익대학교 스키부 주장을 하였으며 현재 78대 학생위원회 훈련지원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스키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키에 적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력, 내력, 중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외력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스키를 탈 때 밖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력이나 아니면 마찰 같은 그냥 스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데 작용하는 힘이고, 내력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신체 몸을 통해서 스키에 작용을 하는 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세에 대한 용어,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지션을 잡았을 때 하체의 기울기에 대해서 상체 쪽이 바깥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를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발 쪽으로 우리가 어깨를 낮춰야 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체에 대한 상체의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를 외경이라고 하고요. 이 하체의 기울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하체의 기울기를 내경이라고 합니다. 이 내경은 실제로 상체가 같이 하체와 일직선이 되는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쪽 사진을 보면은 시작 부에는 살짝 내경의 스탠스가 나오게 됩니다. 턴의 안쪽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제 턴이 시작이 되고 점점점 턴이 마무리가 될수록 신체 포지션이 외경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외향과 정대, 내향입니다. 마찬가지로 턴 포지션을 잡았을 때 상체를 스키의 이제 활주 방향보다 바깥쪽으로 취하는 것을 외향, 스키의 활주 방향으로 취하는 것을 정대, 스키의 활주 방향보다 안쪽으로 취하는 것을 우리는 내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을 하자면은 스키의 초반부에서는 턴 시작부에는 살짝 내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체 방향을 보시면은 턴 시작부에는 살짝 내향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턴이 진행이 될수록 내향에서 정대에서 외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깥발, 안쪽발입니다. 턴 포지션을 잡았을 때 바깥쪽, 그러니까 힘을 줘야 되는 발, 그쪽이 이제 바깥발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다리와 하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발을 우리가 안쪽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플라인은 이제 그냥 우리가 스키를 타면서 활주하는 방향이 플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플라인에서 다운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용어로 강습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입니다.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 이제 스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이랑 발목을 굽혀서 중심을 낮추고 상체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발이 이루는 각도와 무릎 각도, 골반 각도, 어깨 각도가 모두 평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사에 따른 좌우 각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외향을 잡을 때 살짝 몸이 바깥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 열리는 각도 또한 골반의 각도와 어깨의 각도를 일치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키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키는 탑, 테일, 엣지, 베이스, 사이드 컷, 캠버, 락커, 바인딩, 딩게이지 등의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탑은 스키의 앞부분입니다. 회전 진입 시 가장 먼저 눈에 닿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은 반대로 스키의 뒷부분이고, 이제 엣지와 베이스가 있습니다. 스키의 바닥을 보면 가운데 검은색 부분이 베이스고, 스키의 이제 양쪽에 있는 금속 부분이 엣지입니다. 스키의 탑이랑 뒤에 엣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캠버와 락커가 있습니다. 캠버 같은 경우에는 스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가운데가 살짝 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캠버라고 하고, 그게 떠 있다가 다시 양쪽으로 갈수록 스키가 이제 설면에 닿게 되죠. 그리고 닿게 되다가 다시 양쪽 끝이 살짝 떠 있는데, 그 닿는 부분부터 양쪽 끝에 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락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무엇을 하느냐, 앞에서 다시 보시면 캠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떠 있는 부분, 즉 탄성과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락커는 양쪽에 떠 있는 부분으로 회전과 부상력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바인딩인데, 바인딩은 이제 스키와 스키어를
잘 결합을 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인딩에서는 딘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츠입니다. 부츠는 구조를 보면은 아웃쉘과 이너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경우는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킬 실력에 따라서 혹은 운동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보통 100에서 110 나아가서 좀 운동신경이 좋거나 스키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하면은 120 정도를 추천드리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90 정도 신입생들한테 장비 구매할 때 착용을 시키는 것을 지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폴입니다. 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잡는 방법들을 조금 신입생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신입생들 보면은 폴을 그냥 아무렇게 스트랩에 끼우고 그냥 아무렇게나 잡게 되는데, 다들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폴을 잡을 때는 스트랩을 감싸서 잡아야 됩니다. 왼쪽 사진처럼 폴이 손바닥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만약에 활주를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은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이 폴의 그립 때문에 손가락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손가락에 있는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는 스키어상, 그러니까 스키어의 엄지손가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키의 원리를 왜 대체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스키는 이제 다양한 설명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스포츠이고, 이거를 단순히 동작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으로 스키를 타고 가르치는 게 가능하지만, 저희는 이제 스키부에서 스키를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성인들이라서 이거를 감으로 스키를 가르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키에 작용하는 이제 기본적인 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키는 거의 모든 스키 스포츠 중에서 외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종목입니다. 중력, 마찰력 뭐 이런 외부 힘이 스키의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키어는 자신의 근육으로만 아니라 이 외력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효율적인 스키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육이 많고 평소 운동을 많이 한 사람보다 스키에 이제 저희가 소위 눈짱이라고 하죠. 이 눈짱이 높은 사람들이 스키를 잘 타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이 감으로써 이 외력을 몸에 습득을 시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늦게 스키를 시작하더라도 이러한 외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스키잉을 하는 게 훨씬 더 스키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스키 옆면에는 엣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설면에 각을 주어서 마찰력과 회전력을 우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엣지를 세우면은 스키가 눈을 파고들어서 회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카빙이라고 하죠. 자, 엣지가 크면은 구심력이 커져서 더 작은 원을 그리면서 회전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로 봤을 때 스키는 휩니다. 우리가 외력이 커지고 또 우리가 작용할 수 있는 내력이 크다면 스키는 휘기 마련입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 스키 선수의 스키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캠버가 떠 있는 모양의 스키가 아닌, 스키가 일반적인 캠버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 있습니다. 작용하는 힘이 크면은 스키는 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스키가 휘어져서 실제 회전 반경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키 선수들은 실제 스키에 적혀있는 회전 반경보다도 더 적은 회전 반경으로 스키를 타기도 합니다. 자, 중앙이 들어간 이런 사이드 컷 구조로 인해서 이 곡선을 따라서 가상의 원을 오른쪽 사진처럼 그렸을 때 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는 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뭐 회전 스키 같은 경우에는 한 12에서 13 정도의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고, 대회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대학연맹 수준에서는 많이 타는 게 한 19m에서 25m 정도를 많이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를 어느 정도 각도로 기울이냐에 따라서도 이 회전 반경은 스키에 기입이 되어 있는 숫자보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균형과 중심입니다. 중심점은 스키어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항상 스키 위에 있어야 안정적인 활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스키 위 중에서도 바깥쪽 스키 위에 항상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문을 타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무게중심이 확실히 바깥쪽 스키 위에 수직으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깥쪽 스키가 아니라 안쪽 스키 위에 무게중심이 있다면 삼각발이 나오거나 아니면 안쪽 발의 무게가 너무 실려가지고
안정적인 스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스와 체중 분배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팔을 굉장히 높이 들어가지고 밑에 사진처럼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팔을 너무 높이 들라고 강조하지 말고 팔은 그냥 편하게 아래로 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이론과 그냥 마음가짐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고 계획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강습생이나 지휘자의 계층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성실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특히 시간이나 약속을 항상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학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시계탑 앞에서 언제까지 만나자 했을 때 신입생들은 준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신입생들의 행동이 또 다른 신입생들 혹은 재학생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약속을 잘 지키라라는 얘기를 강사인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싶지만 강사인 여러분들이 신입생들한테도 꼭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의 역할, 스키 지도법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떤 학교는 스키를 되게 잘 탄다 아니면 또 어떤 학교는 스키를 되게 못한다 왜 우리는 못할까 왜 저기는 잘 타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그 가장 큰 차이가 재학생들의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의 분위기, 신입생들이 스키를 잘 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단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학교 내에서 이끌어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국적으로 한국대학 스키 연맹의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조금 여러 학교들이 뭐 게이트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고 레벨 2도 많이 나오고 레벨 3도 나오고 이런 긍정적인 연맹의 분위기가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장단을 지금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훨씬 더 증폭을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적 지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을 보여주는 게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습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과장되거나 느린 동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강습생이 먼저 시도를 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습생을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른 강습생의 시범을 가지고 또 다른 강습생을 강습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분류로 이제 시각적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언어적 지도입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말로 하는 지도인데 특히나 스키를 타고 바로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그냥 스키 기초 강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기와 욕구 파악을 하는 걸 넘어서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각각 학교의 스키부의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비 착용이랑 안전교육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범을 보여주시면 신입생들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넘어지기와 일어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스키를 처음 신고 스키장에 나가게 되면 항상 처음으로 배우는 게 넘어질 때는 엉덩이부터 넘어지고 일어날 때는 스키를 한쪽으로 모으고 한 손에 포를 모은 다음에 이제 다른 한 손으로 몸을 밀면서 일어나는 이걸 이제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고 강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지 이동이랑 기본 자세입니다. 이걸 이제 언어적으로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족이 되면 이제 A자 스노우 플라우 턴까지는 아니어도 스노우 플라우 자세를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의 태도와 교육적 배려 그리고 안전입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강습생의 수준과 흥미, 피로도 등에 따라서 속도와 내용을 조절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강습생이 주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분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적인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강습 대형 같은 경우도 이제 일렬 형태랑 활주 형태가 있을 텐데 대기하는 장소는 코스의 가장자리가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코스의 가장자리에 있어야 강습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스키어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자리에 학생들이 가장자리 끝에
일치하게 해주시고 강사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항상 강습생과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강습생과 이제 다른 일반 스키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선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주 형태로 강습을 할 경우에는 지도자가 먼저 선두에 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추어서 일정한 스피드를 유지해 주시고 강습자의 순번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열이 흐트러지면 정지해서 대열을 정비하고 이탈한 대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서 활주를 할 수 있게 지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지하고 인원 점검하고 이제 전체 안전까지 점검을 하면 강습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강조를 하고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리 중심의 스키 교육,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 처음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스키에 이런 과학적 원리가 있었구나, 이런 원리로 스키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스키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스키를 학생들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한 동기부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입생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스키를 잘 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스키부 문화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재학생들이 나서서 특히 주장단들이 나서가지고 항상 스키를 좀 열정적으로 잘 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키를 잘 타는 학교들은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지금처럼 그런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주시면 한국대학 스키연맹이 더 상향 편준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장 기초적인 세미나를 오늘 시작을 했고 다른 훈련 지원팀 임원들이 다른 더 발전된 기술에 대한 얘기를 세미나로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